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안녕 코치 박윤창입니다. 여러분들, 광배근이 넓어지려면 견갑골을 잘 써야 커진다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전헬스 영상을 알고리즘으로 헬리는 분들이 발견하셨다면 이제부터 영상 속 제 등 근육까지는 3, 4년이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견갑골을 잘 사용해서 광배근의 근육이 커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무게를 더 높게 다루기 때문이라는 점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광배근을 키우려고 견갑골을 잘 움직이는 것은 등 근육을 움직이는 방법일 뿐 등 근육의 크기가 커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동 자세로 근육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자세에 집착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크기가 커지려면 자세를 잘 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즉, 영상 속 제 자세로 저보다 무게를 높게 다루실 수 있다면 더 커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 링크로 제 60가지 운동 무게표 받아가시고 저의 무게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치지 않는 정확한 자세와 현재 무게를 체크해드리는 20시간 오프라인 코칭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꼭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셔서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지름길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댓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운동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운동은 해머 프론트 풀다운입니다. 어깨를 정말 많이 다치는 3가지 주의사항부터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팔꿈치를 펴다가 마는 경우 광배근이 늘어나는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팔꿈치를 더 펴서 동작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 팔을 너무 과하게 쭉 뻗어서 상완골의 헤드가 관절 와순에서 이탈되면서 관절 와순이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자극을 더 느끼려고 과하게 늘리시다가 다치는 경우 정말 많으니까 조심해주세요. 세 번째, 수축을 더 강하게 한다고 상체를 돌리면서 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전환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회전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굳이 상체를 돌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자세를 살펴볼게요. 광배근은 척추 골반에서 상완골로 근육이 닿죠. 시작점과 끝점의 거리가 멀어지기 위해서 팔꿈치를 펼 때는 팔꿈치가 거의 다 펴질 정도까지 쭉 뻗어주셔야 광배근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당길 때는 팔꿈치가 허리 옆까지 오도록 깊게 당겨주셔야 강하게 수축이 되겠죠. 동선을 보면 홀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양쪽씩 하는 동작과 한쪽씩 하는 동작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광배근을 사용하는 것은 둘 다 동일하지만 양쪽으로 진행하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너무 강해서 몸이 위로 뜨기 때문에 높은 무게를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쪽씩 진행하면 무게를 조금 더 높게 다룰 수 있어서 조금 귀찮긴 하지만 등 근육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서는 한쪽씩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리는 구간에서는 어깨와 귀가 조금 가까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겼을 때는 귀와 어깨가 최대로 멀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촬영해서 꼭 귀와 어깨의 거리를 확인하세요. 무게는 한쪽 45kg으로 10개씩 4세트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해머 로우입니다. 로우는 손을 뻗을 때 몸통과 팔의 각도가 90도, 당겼을 때 팔의 각도가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광배근을 늘리는 구간에서는 견갑골이 충분히 바깥으로 열리지 않으면 광배근이 수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견갑골을 열어서 광배근을 충분히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손을 뻗을 때 몸통과 팔의 각도가 90도보다 미만인 경우입니다. 광배근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게 되겠죠. 두 번째, 당겼을 때 팔꿈치가 9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상완 이두근으로 힘이 많이 더 뺏기는 경우입니다. 90도를 제가 어떻게 맞추는지 말씀드릴게요. 의자의 높이는 6번으로 맞추고 손잡이는 가장 아래를 잡았습니다. 상체를 중립으로 세우면 몸통과 팔의 각도가 90도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의자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90도를 만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옆에서 촬영을 하면서 한 번 정도 세팅값을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손을 뻗을 때는 몸통과 팔의 각도가 90도, 당겼을 때 팔의 각도가 90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뒤에서 확인해 볼까요? 당겼을 때 팔꿈치가 바깥으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광배근의 수축이 조금 떨어지고 견갑골 주변으로 힘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손을 뻗을 때 견갑골이 바깥으로 위치하고 수축했을 때 견갑골이 척추 옆까지 깊게 들어와서 중부승모근까지 최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무게는 한쪽 40kg으로 10개씩 4세트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해머 원암 로우 머신입니다. 주의사항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팔을 뻗고 셋업을 잡는 경우 당겼을 때 저항이 떨어질 뿐 아니라 무게가 올라갈수록 발이 아프기 때문에 높은 무게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팔꿈치를 패드에 기대고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게가 높아질수록 지지가 어려워서 높은 무게를 다루기가 힘들죠. 좋은 자세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로우는 90도부터 기억을 하셔야죠. 손을 뻗을 때 몸통과
몸통과 팔의 각도가 90도, 당겼을 때 팔의 각도가 90도가 되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진행하면 당길 때 팔의 각도를 90도로 만들기가 어렵고 팔 각도가 줄어들면서 광배근이 아니라 이두근으로 힘이 뺏기게 됩니다. 제대로 동작을 진행하려면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선 상태에서 복부를 패드에 붙여주시고요. 당기는 쪽 다리를 뻗어서 몸통을 불안정하지 않게 셋업을 잡아주세요. 빠르게 손을 뻗는 분들이 계신데 근육의 저항이 떨어지니까 무게를 최대한 버티면서 팔을 뻗습니다. 힘의 방향과 전환이 같은 방향으로 일치할 수 있게 바닥과 평행하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팔꿈치가 몸통 뒤로 살짝 넘어갈 정도로 당겨주셔야 광배근을 최대로 수축할 수 있습니다. 늘리는 구간에서 견갑골이 바깥으로 위치하면서 광배근이 수축되지 않고 최대로 늘어나는 것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한쪽 무게는 60kg으로 진행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견갑골의 사용을 배울 수 있는 등 운동을 배워보았습니다. 혼자 트레이닝 하시는데 제 자세와 똑같이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20시간 커리큘럼 신청하셔서 본인의 자세와 무게를 정확하게 수정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 운동 영상을 계속 본다고 자세가 저와 같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의 영상을 촬영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더 안전한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